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 비트입니다. 저도 독감이 걸렸는지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데 코도 좀 막히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6,000달러, 97,000달러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뭐 엄청난 변동성이죠. 한때 9만 불도 붕괴되더니 89,000불 이렇게까지 뚫렸다. 이런 속보가 나올 새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97,000불까지 다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친암호화폐 행정명령 발행을 할 거다. 이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취임한 직후에 20명의 업계 CEO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암호화폐위원회 설립하고, 이건 제가 어제 데일리비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SEC의 은행권 암호화폐 보유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이 취임 1일차에 바로 발표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PPI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도 물론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거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지난 12월에 108,000달러 전고점 대비 11% 하락한 상태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25%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장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요,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에 상승세를 다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떨어진 거를 만회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제 CPI가 오늘 발표되죠. CPI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해서 예상치 0.4%를 절반이나 밑돌았고요. 전년 대비로도 3.3% 기록하면서 예상치 3.5%를 하회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물가가 덜 오른 걸로 확인만 되면 확실히 좋다. 네, 이런 이제 전망이 있는 것이죠. 물가 압력은 상당히 덜어진다.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물가 압력은 상당히 걷어진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이제 대중관세 정책을 일회성으로 급격하게 60%를 매기는 대신해서 매월 2에서 5% 수준의 점진적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가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번 주 이제 시티그룹,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중국의 GDP도 나오고 핵심 경제 지표들이 예정돼 있어서요. 이번 주에는 또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이벤트들이 비트코인과 주식 가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금리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채금리 계속 오르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를 이제 넘보나 이렇게까지 갔었고요. 반대로 이제 아시아권이나 유럽 쪽, 영국 같은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제 오늘은 다 보합을 했습니다. 지난밤에는요.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4bp 정도 빠졌다가 4.786% 선에서 보합했고, 영국 10년물은 4.873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에 발표될 영국과 미국의 물가지표, 둘 다 물가지표를 발표를 하네요. 미국은 CPI, 영국도 CPI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주요 국가들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시장의 심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시장은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미국 국채금리가 높고요.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고,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준은 아무튼 매파적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달러와 가치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도 달러 강세의 원인입니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은 오늘 발표되는 CPI 이후로, 그리고 다수 연준 위원들이 요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단초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값이 또 올랐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조금 반짝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오히려 높게 나온다면 또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미리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달러화가 조금 이제 그 상승폭이 완만해졌고, 오늘 지난 간밤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인플레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온스당 2,68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다시 이제 금 한 돈에 뭐 50만 원 넘었다. 이렇게 금값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금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이렇게 금을 좋아하는 아시아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이런 곳들도 정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모두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러티브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틱톡 US가 만약에 이 미국에서 진짜로 금지가 된다면 이 틱톡 US를 인수해줄 대상자로 일론 머스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작년에 이 틱톡 금지는 자기가 별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나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역시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성향의 기업가답게 틱톡도 아니 미국은 자유국가인데 왜 여기에서 금지를 하냐.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틱톡이 이 X9 트위터 플랫폼까지 인수한 일론 머스크의 쇼핑 리스트에 담기게 될 것이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국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 말고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 뭐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제법 이 비트코이너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많이 내놓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비트코이너들이 아주 동의할 만한 그런 이 연준의 어떤 문제, 연준이 발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 창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파를 하면서도 또 금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은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이제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1.25%까지 올랐다. 거의 0%에 붙어있던 게 어느덧 1.25%까지 올랐다는 거죠. 곧 1.5% 그리고 2%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2%가 넘으면 일본 국채 시장이 붕괴할 거다 이런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쓰나미가 되어서 미국 금융시장까지 휩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여파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일본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인상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일본은행이. 근데 지난번에 한 번 0.25%포인트 올렸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제 각국에서 청산되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올라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또 쓰나미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막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피터 시프입니다. 어제는 이제 뱅가드의 수석 ETF 책임자, 글로벌 ETF 수석 책임자인 자넬 잭슨이란 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물론 상품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역사도 짧고 본질적 경제 가치나 현금 흐름이 없는 미성숙한 자산군이라면서 포트폴리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뱅가드는 이제 비트코인 ETF 신청을 안 한 운용사로 유명하죠. 전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이긴 하지만 아주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CEO님이 작년에 아마 다른 분으로 교체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CEO가 교체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완화적인 시각 그리고 좀 우호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 자넬 잭슨이라는 분의 이 발표를 보면은 여전히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댄 헬드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제 크라켄 거래소에서 CMO로 일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인플루언서고 댄 헬드라는 분이 Okay, boomer is the only rational response라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알겠어요, 꼰대씨. 이렇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라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의 구시대적인 시각을 아주 꼬집은 거죠. JP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또 이제 썬데이 모닝이라고 하는 CNBC 프로에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또 밝혔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나요? 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한날 한시 한 목소리로 비트코인을 비판을 하는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언젠가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것 이라면서도 비트코인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은 명확히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비트코인은 제도권 디지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결국 이런 시각을 전한 거고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런 거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JP모건이 좀 이거를 선도해서 이끌고 나가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낸 거죠, 사실상. 우리 거야. 어디 비트코인 같은 비제도권, 우리가 막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에 좋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라고 하겠냐. 우리는 안 된다. CBDC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발행해서 할 거고, 그리고 STO, RWA 이런 거,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디지털 원장에 올리는 것일 뿐인 아무런 혁신도 변화도 없는 그런 거, 그런 거 우리는 지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앞에서 댄 헬드가 했던 오케이 부머 이거를 또 한번 리플라이를 달아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꼰대씨. 자, 21캐피털 시나라는 분이 비트코인은 도박이 아닌 세대 비대칭 베팅이다 라는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베이비부머 친구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친구가 있나 봐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으니 이제 일반 주식으로 갈아타라 이런 조언을 받았대요. 근데 이런 조언을 들으니 오히려 우리가 옳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큰 투자에 집중을 하고,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매일 5시간씩 연구를 하면서 매년 공부한대요. 이는 도박이 아닌 세대의 가장 큰 비대칭 베팅이자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정보 비대칭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다. 알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모르면 이 친구처럼 야, 너 비트코인 같이 위험한 거에 베팅 도박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제 안전한 주식으로 갈아타 그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은 오히려 확신이 든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 위험한 거 왜 하냐. 막 비트코인에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막 나오면요. 특히 제가 뭐 어디 인터뷰를 하거나 그래서 기사가 나잖아요. 그래 네이버 실검에 막 뜨고 막 이럴 때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엄청난 악플들. 제 뭐 아주 인신부터 모든 걸 다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을. 근데 아무튼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이 시나라는 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경험을 하시나 봅니다. 네, 오늘의 밈 소개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불, 100K, 10만 불 가격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고요. 5만 9천 불 가격 앞에는 아무도 늘어서 있지 않은 이 밈. 비싸서 사고 싶은 10만 불 대 싸서 기피하는 5.9만 불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반 대중들은요,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까봐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을 하죠. 관심도 없습니다. 저거 그러다 망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끄고 있다가 상승장에 와서 비트코인이 10만 불까지 막 오르면 또 더 오를까봐 포모에 빠져서 매수에 뛰어드는 모습이 항상 반복됩니다. 매 시즌, 매 사이클 반복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라면 하락장에서는 박앤세일이다 하고 좋다 그러고 사 모으고, 그러다가 상승장이 오면 이제 주변의 광기를 저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그동안 모은 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뭐 와인 한잔 하면서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비트코이너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월 15일 비트코인 오버나잇 리캡 데일리 비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어땠는지 댓글을 통해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